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리학을 공부를 한다 하면 보통 제 책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초 과정. 그 기초 과정이라 하면 그냥 뭐 그 명리학에서 뭐 가장 기초, 초급, 중급, 뭐 고급 뭐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기초 과정은 명리학을 전체적으로 공부함에 입문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초, 중, 고로 나뉘면 있죠. 고로 나뉘면 초급에서는 이제 이 음양과 오행이죠. 음양오행론, 음양오행론 통틀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음양에서부터 오행까지 그죠? 음양오행에서 그 다음에 뭐로 내려갔습니까?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까지 이걸 통틀어서 음양으로 나누면 되고 두 개로 뭐 이원론으로 친다 본다면 그 다음에 또 그 음양이라는 게 천간과 지지 다시 이야기하면 리기와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결국은 음양오행론이라 하는 것은 따지면 우주가 변화하는 거잖아요. 우주 변화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목들입니다. 이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음양오행이라고 표현하고 명리학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인데 요게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과거에 표현할 때는 어땠습니까?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변화하는 거, 자연이 변화하든 우주가 변화하든 간에 어떤 그 변화하는 그 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음양으로 이원론적으로 하면 음양으로 변화하고 그 음양은 하늘과 땅이 서로 밤낮이 바뀌고 이 내용과 같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또다시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낮이 밤 되고 밤이 낮 되고 서로 이렇더라. 근데 그 사이는 과정은 없나 이거죠. 그 과정을 오행적으로 세분화시켜서 기호를 갖다 쓴 거예요, 이거죠. 이 원리를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오행적으로 우리 세상이 변화하는 걸 가지고 생년월일을 대입시켜서 풀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게 음양오행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천과 지가 있고 그죠? 이것도 양과 음이고 결국은 그죠? 또 어떻습니까? 또 서로 상호 이 영향 관계를 주는 거 상호 관계 이걸 명리학적으로는 상생상극이라고 표현했고 이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먼저 가장 명리학에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가장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지만 그럼 요걸 이제 이해하고 나면 어디로 가면 중급으로 가죠. 그죠? 중급으로 가니까 중급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왔습니까? 결국 이거 음양오에 이제 10개, 12개 상생상극이 나왔고 중급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육친과 십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 육친과 십성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요걸 음양오행 상생상극론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죠. 글만 바뀌었죠. 단어만. 여기서는 뭐였습니까? 오행이었잖아. 목화, 토금, 수로 했고. 그죠? 저기 음양했고. 여기서는 육친과 십성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육친과 십성. 그러니 음양오행에서 중급으로 가니까 요 오행론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단어만 바뀌었어요. 단어만 추가시킨 거예요. 그죠? 육친과 십성.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중급에서는 육친과 십성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관이나 그다음에 정신적인 면이나 여기서는 자연의 변화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우리 인간 사회나 그다음에 그 각각의 어떤 특징, 심리 이런 것들을 이제 세분화해서 해석하기 위한 자료들인 거예요. 요거.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깊이 그 깊이라기보다 좀 폭넓게 깊이는 여기서 다 나와야 되고 이거 좀 폭넓은 이 학문이 필요한 거죠. 요걸 알아야 되고 그죠? 요거 폭넓게 그러면 이제 이 고급으로 가니 어떻습니까?
용신 얘기 나오잖아요. 용신. 내 책에도 안 나옵니까? 용신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용신. 용신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용신은 어떻습니까? 명리학을 공부하죠. 이 독학을 하시거나 요즘 독학 많이 합니다. 사람들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요즘 다. 그런 독학을 또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독학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대개가 어느 게 맞는지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검증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먼저 들었는 걸 가서 정답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내 마음에, 내가 지식은 없지만, 명리학에 대해서 지식은 없지만은 내가 마음이 끌리는 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오판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용신은 아니요. 저는 이렇게 아마 유튜브에 저처럼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아마 저는 못 봤습니다. 용신은 용신을 찾는다라는 거지. 그 명의 8글자에 있으면 좋고가 아니지. 있으면 용신으로 쓰고, 없으면 용신이 아니고, 그 대체되는 글자를 용신으로 쓰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용신의 개념이 잘못된 거죠. 용신의 개념은 두 가지죠. 격국에서 쓰여지는 용신. 그거는 이미 쓰여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용신인 거예요. 쓸 용자잖아. 그죠? 맹 같은 거지 뭐. 쓸 용자라. 이게 쓸 용자, 저 쓸 용자라. 같은 얘기인데, 그런 건데, 어차피 저는 이미 가잖아요. 있든 없든 간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내가 좀 끌림이 덜한 거죠. 그에 따른 기운이 약하니까. 갈구하는 건 있겠지만, 내가 그 에너지가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달라들기에. 그러면 전에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없는데 어떻게 그걸 자꾸 하고자 하겠습니까? 좋아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인성, 그죠? 인성이 이제 용신이다. 그러면 그 명에 있으면은 내가 그 에너지를 쓰고자 하는 게 기본적으로 바탕이 있을 것이고, 그럼 쓰는데 용이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없으면은 거기 필요성은 느끼지만은 내가 달라들기가 가기 쉽지는 않죠. 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쓸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용 써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용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개념이 저는 용신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맥락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자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길흉이거나 또는 좋음과 나쁨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여하튼 양장을 보여지면은 뭐 병약으로 표현해도 되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어차피 태어난 날짜를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의도적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타고난 일단 명은. 그거는 바꿀 수는 없지만은 변화해가는 이 환경이 계속 변화해 온단 말입니다. 그죠? 바다에 우리가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보면 파도가 약하게 칠 때도 있고 크게 칠 때도 있듯이 항상 그 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 어떤 지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어떤 게 유리한가? 내가 어떻게 쓰고 오면 만약에 노를 젓는다면 평소에 노 젓는 연습을 하고 팔에 근육을 좀 올려놓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죠? 그런 식의 어떤 우리가 내 인생에서 용섬, 그죠? 용섬에서 잘해야지 그게 언젠가는 한 번은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용신이라고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용신의 운이 오면 무조건 좋다. 또는 그 흉한게 오면 무조건 나쁘다. 흉한게 오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가 있는데 나쁜 게 더 많다라는 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명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용신이라고 하는 운이 오면 좋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좋지 않다라는, 좋은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 우리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운에서 예를 들어서 연은 천간에 가불명제 무기경신 임계가 1년씩 돌아가도 10년에 한 번씩은, 한 번 내지 두 번은 무조건 나한테 용신급으로 길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마다 다 대박 났습니까? 모르고 지나간 적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게 평소에 용 쓰면서 내가 뭔가 준비돼 있어야지 시험 칠 때 점수가 잘 나오죠. 뭐 내 용신인데 뭐 내 용신날 시험 치는데 그렇지 공부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게 수험생이 그 시험날 시험의 그 결과로서 그죠? 그 길흉을 자기네들이 이 직접적인 이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미 길과 흉은 나와 있거든요. 내가 어느 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 어느 만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신은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용신이다. 그랬을 때 그 용신의 것을 내가 많이 가꾸어 놨을 때, 닦아 놨을 때, 다음에 그 용신의 운이 오면 그때 대박 나는 거야. 그때 그 빛을 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가만히 있는데 용신이 오면 좋다. 일단 좋은 환경은 갖춰질 수는 있으나 알고도 지나가고 모르고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의 이제 용신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까지가 명리학에서 그냥 3등분 해놨는데 대개 이제 요까지 하면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면 한 1년.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해갖고 한 1년 정도 하면 요까지는 갑니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진도네요. 그런데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몰라요. 잘 뭔가 알 것 같지만은 잘 모르거든. 그래서 2년, 3년씩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학교 수업처럼 또 저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일반 이 수업은 여기서 수업하지, 여기 저 문 나감과 동시에 그 다음날 올 때까지는 끝이에요, 사실요. 그렇거든요. 다 선생님 다 그러세요. 진짜입니다. 뭐 나쁘고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일이 더 오래 걸리고 또 그 이해력도 좀 떨어지고 이런데,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명리학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다. 그럼 여기서는 요걸 이제 완벽히 이해하면 이미 이제 완벽히 이해한다면은 다른 사람과의 상담함에 있어서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지, 그럼 해결책이 뭔지 명리학적으로도 충분히 우리 저 상담 선생님 계시지만 명리학적으로도 충분히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 깊이 있는 병인지 시간만 지나가도 될 것인지,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명리적으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다 이거예요. 자, 명리학은 이렇게 해서 자,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면 자, 다음은 그럼 결국은 여기까지가 뭐냐면, 자, 일단 용신까지 갔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명리학의 이제 기본이죠. 기본. 딱 기본으로. 그러면 뭐 사주도 풀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럼 요것만 가지고 이제 다 되느냐는 거죠. 이제 그거는 아니다. 좀 더 이제 이 학문을 깊이 닦는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대책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책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문들이 또 많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 해결책 또는 이거 보면 뭐랄까 해결책, 뭐 대책, 그다음에 예? 그렇지, 개운이지, 개운법이죠. 개운법. 개운법 여기서 요까지 이제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나가야 되는데, 자, 어떤 학문들이 있는지. 자, 첫 번째로 아까 음양오행론 했습니다. 음양오행론. 두 번째로 아까 중급에서 십성론 했죠. 십성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궁성, 궁과 성. 궁은 뭐였습니까? 궁은 그 8글자 칸 안에 들어가는 그 칸. 그죠? 궁. 집궁자 쓰죠. 궁. 성은 육친과 십성 할 때 요 성. 그죠? 궁성론을 잘 이해를 해요. 우리 중급에서 궁성론 이야기 합니다, 제가. 깊이 있게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합니다. 하고.
네 번째는 우리가 막 아까 이야기하는 용신론. 용신에서 이제 격국 용신 나와야 되고, 억부 용신 나와야 되고, 조후 용신 나와야 되고, 근데 쓰여짐의 순서가 어떠냐면, 격국은 격국대로의 따로 용신을 찾아서 쓰는 것은 뭘 씁니까? 상신이라는 것을 쓰는 거죠. 상신이라는 것을 써야 됩니고, 격국에서 우리가 억부에서 이야기하는 용신은 격국에서 이야기하는 상신과 같은 맥락이다. 그죠? 용부 써야 되는 것들을 말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후론이란, 조후가 이 다시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음양이 이 급격히 차이가 날 때, 그때는 거의 이제 조후가 맞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억부고 목을 다 떠나서 그 조후를 먼저 우선시해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은 화가 있고 음은 수가 있. 양으로 가고자 하는 목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수로 가고자 하는 금이 있죠. 이게 이제 양과 음이죠. 조후는 이 음양이 안 맞다는 조후. 또 하면 이거는 습한 거죠. 요거는 건조한 거죠. 그죠? 요거는 되게 차분 거니까 한한 거고, 요거는 따뜻하니까 난한 거죠. 그래서 한난 조습이라고 한다. 건조. 말을 조자로 쓰죠. 건조하니까 이 조를 써서. 그래서 한난 조습, 이 기후를 보는 거죠. 이게 가장 먼저 우선시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난할 때는, 그래 결국은 따뜻한 기운은 양의 기운이 많다는 거죠. 할 때는 반대편에서 찾아서 중용되게끔 써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용신 개념이에요. 중용되게끔 써라. 그 다음에 한조할 때는, 다시 이야기하면 한조할 때 음의 기운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한조할 때는. 그 음의 기운, 여기 이제 내 명이 8글자가 한조한 기운이 많아 이러면 그 한조라는 게 금수를 얘기하는 거다는 얘기죠. 오행적으로. 그러면 어디서 찾는다? 목화에서 찾아라라는 거, 답을. 그래야 명리에서 이야기하는 용신 개념이고, 뭐 근본이 뭐가 하면, 가장 이 중용을, 이 오행이 중용되게 함이거든요. 그 용신이라는 4개의 글자도 중용되게 하는 글자 하나를 찾는 것이, 그것이 용신의 개념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급할 때는 가장 이게 먼저 써라라는 거죠. 그죠? 여기도 보면 섭, 난, 조. 여기 보면 볼게요. 겨울에 춥잖아요. 당연히 한겨울이 제일 춥죠. 반대로 여름에 또 없잖아요. 봄에 어떻습니까? 봄에 겨울이 지나서 물기를 머금고 가지로 올라오면서 풀필이 불고 습하니까 당연히 습할 수밖에 없고, 가을에는 어떻습니까? 가을은 물기 화기를 머금고 있으니, 있으면서 추위로 감이 가을에 가장 건조하잖아요. 요즘 피부 건조한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피부 보습제 같은 것도 이제 발라주고 해야 돼. 그런 식이잖아. 이 자연의 변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용신을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것은 한난조섭. 그죠? 이걸 먼저 우선시하고, 이게 조후가 잘 맞으면 억부로 본다. 그 억부가 명리학에서 거의 70, 80%가 억부 용신을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서 공부해야 될 게 뭐였나. 그래, 결국은 용신론에서 이제 여기 이제 억부와 조후와 뭐 여러 가지 아까 격국 뭐 이런 게 나오죠. 격국도 나오지만 또 뭐 병약 용신이라 하고 뭐 통관 용신이라고 용신 내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하나의 기운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될 때 이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걸 소통시켜 주구나 이런 거예요. 통관시켜 주는 거 이런 건데. 근데 용신도 여기서 보면 억부 용신이 다를 수 있고, 조후와 억부는 거의 뭐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고, 격국 용신이 다르죠. 그런데 격국 용신에서 상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아까 상신이라는 것은 용신을 잘 쓰려고 하면 상신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잘 써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억부에서는 용신을 잘 쓰려고 하면 용신을 그냥 그걸 내 평소에 용서라라는 거잖아요. 개념이. 그런데 억부 용신 다르고 격국 용신 상신이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결국 따지고 보면 용신이 2개, 3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천간에 용 써야 될 글자와 지지에 용 써야 될 글자가 또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공부들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네.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 개념이 아까 한쪽에 한 4개? 4개 정도 돼야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어디 여기? 예. 8개 글자 중에서. 플러스 쪽 4개, 뭐 마이너스 쪽 4개 이렇게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숫자를? 강약을? 아니요, 조호를. 이거 조호를 보는데 온도 전체가 네.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일간이 이중편의 것이다. 네. 그럼 여기 일간 여기서 보면 뭐 갑, 을, 병, 정이잖아요. 그죠? 일간의 이중에 뭐가 하나인데 그다음에 나머지 천지의 기운이 여기 것이 강하다. 절대적으로 강하다. 절대적이다 하면 뭐 일간 8글자 중에 한 5대 3. 그 5대 3이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그 신강신약할 때 점수 안 했습니까? 점수를 볼 때 굉장히 30점 이하 되는 어떤 그런 것들, 굉장히 약한 것들은 그런 많은 것에서 많이 치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한다. 또 반대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요게 또 병이 옵니다. 만약에 금수에 의해서 만약에 금이 한 2고 요게 한 3이면 한 5 정도 안 됩니까? 그죠? 금생수 하니까 수기가 굉장히 강하겠죠. 그런데 그 8글자 중에 이것도 없고 화가 만약에 요래 8칸이 있는데 그냥 자 수 만약에 금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화가 하나 딱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완전히 작살나는 거죠. 요거는 요렇게. 뺑둘 사이에서 해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여기 뭐 수가 하나 있어. 그냥 근데 여기 화 또 뭐 이것과 극대는 토. 그죠? 여기 뭐 또 화나 토나 이게 또 작살나는 거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병의 수에 해당되는 오장육부에 분명히 기운이 약하죠. 기운이 약하다. 또 궁성론으로서는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부모 조상, 그죠? 부모 할아버지 조상님, 그 조상님과의 관계, 조상님 인연이 아니면 조상님이 또 일찍 또는 나의 어릴 적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풀이를 한다. 그런데 이것도 이 정도로 극단적일 때 그러면 용을 어떤 게 써야 되는 게 이제 반대편을 걸 써라. 반대편 걸 써서 다스려라. 이런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격국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시 볼 적이 뭡니까? 12운성. 12운성 했죠. 12운성하고, 그 다음에 6번은 12신살. 신살론이 있죠. 12신살은 여기서 이제 이 기타 신사라고 같이 쓰는 거죠. 기타 12신살 이외에 기타 신사를 많이 쓰는데 신사를 저는 그렇게 신사를 맹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또 12신살 정도는 저도 뭐 이래 볼 때는 봅니다. 볼 때는 보고 12신살이 또 잘 맞대요. 제가 직접적으로 임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직접적으로 임상을 안 했지만은 저도 어느 정도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긍정적. 내년에는 4년이 오잖아. 4년이 오잖아요. 그럼 4년이 오면 일간에 따라서 이 기운이 어떻게 오냐는 거죠.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12신살 또는 12운성으로 같이 12운성, 12신살이 같이 동주하잖아. 그래서 내한테는 이게 장성살로 올지 아니면은 뭐 수 같은 뭐 되는 거 수 출발하면 수에서 사까지 가려고 하면
우리 손으로 짚어보면 되죠. 수에서 사까지 짚어보면 되죠. 자, 임수는 사의 절지지요. 맞잖아요. 그리고 임수일간자는 사가 온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유축으로 오잖아. 그죠? 사유축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이 기운이 병화한테는 어떤 겁니까? 병화한테는 벌써 이 장생지로 온다고. 장생지가 이제 완전 걸록지 오죠. 이게 강하게 온다. 그리고 또 임수한테서는 조용하게 절지로 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는 게 12신살론이지만은 12신살, 12운성론이지만은 12신살은 급살로 오게 되고 12운성론은 이제 절지로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가미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야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준비 조금 오늘 어떤 기운이 내한테 좀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12신살. 그다음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물상론이라 물상론 그다음에 또 뭐 가만 이 개운법 물상론을 뭐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물상론이든 뭐 십성론이든 거의 오행과 십성에서 해결 다 됩니다. 근데 물상론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제 어떠냐면 이 설명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뭔가 좀 특별하게 하기 위함. 그 물상론은 제가 기초과정에서 프린트물을 드릴 때 기초과정에서 제가 프린트물을 드릴 때 제일 처음에 요거 제일 앞장에 요 밑에 목화, 토금수,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옆으로 쭉 해놓은 거있어요. 이것만 해도 내가 몇 가지입니까? 목은 나무고 고잎의 새싹이고 어린 시절이고 계절적 봄이고 일의 출발, 시작, 행동, 능력, 시작, 시도, 자존심, 경쟁심 이것만 해도 벌써 한 대여섯 가지가 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물상론 이상으로 굉장히 잘 통비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후 외에는 또 많죠. 이거 외에는 일단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안 하면은 음양오행이고 개업법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음양오행론에서 그죠? 그다음 중국 육신과 십상에서 용신론 물론 포함되지만 그 과정에서 억부, 조우도 있고 그죠? 궁성도 있고 십이운성, 신살론 이제 이런 것들이 개운법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가치가 이 가미가 돼야지 이제 이야기를 이제 명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 이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뭡니까? 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해가 급격하게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하나만 해도 둘 사이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이 정도 가면 저 사람이 어떤 말하면 이런 말을 할 때는 분명히 어떤 각도에서 명을 봐서 이런 얘기 할 것이다. 저 사람 말은 내 생각은 틀리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나는 여기서 봤구나.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철학이란 게 그렇잖아요. 명리란 게 그렇거든. 명리란 게 이쪽에서 보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사물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상이라 하잖아. 그죠? 상이라고 하는 전부 명리고 철학이 보면 상, 형상, 형이상학, 형이하서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이 뭐 상을 어떤 쪽에서 보느냐는 거죠. 코끼리를 눈 감고 만지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코끼리가 맞아요. 그건 내가 맞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를 뿐인데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걸 이해를 못한 뿐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이 말을 할 때는 저 사람 분명히 어떤 다른 각도에 내 아닌 다른 각도에서 봤기 때문에 저 말을 한다라는 거지. 그 사람 나름대로 이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성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나와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틀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해의 폭까지 어떠한 선생이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걸 저 사람 이걸 저렇게 다른 이 각도에서 봤구나. 이 정도까지가 된다면 거의 이 훌륭한
상담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또 이래 또 하고 나면 또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하나하나 이제 건별로 뭐 이동수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올해는 나한테 어떤 운이 올까 이미 이제 이어서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운이 오면 나는 그럼 어떤 운이 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어떤 일이 앞으로 예상될지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겠다. 올해 또 유리한 게 있겠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건별로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게 되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계속.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까 이야기한 초, 중, 고급에서 그죠? 고급에서 요 정도까지는 해야 다 이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이런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들어가면 뭐 충의 개념도 있고 그죠? 충이라도 뭐 일반적인 충이 아니라 뭐죠? 이 지지의 충과 천간의 충이 또 다르고 그죠? 그런 것들도 이해를 또 다 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뭐 또 방향에 관한 것들 이제 여러 가지 말이죠. 특히 이제 해야 될 게 뭐 토에 대해서는 많은 좀 그 이해 폭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토라는 것은 우리 오행상토라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 하나 이제 또 우리 서로 토론하면서 그죠? 이 정도가 되면 서로 토론하면서 나는 선생님 나는 이거 보기에는 이렇던데 선생님 뭐 다른 사람도 우리 같이 토론할 수 있어요. 서로. 그러면 이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것도 맞는데 요거까지 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야 된다라든지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명리는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초과정 오늘 시간이 이제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예. 오늘 커피 참 맛있네 진짜. 예? 예? 진짜로. 선생님 그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 그 우리 보통 지지에 그 토가 있으면 뭐 재물 창고닥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토의 지장 간에 그 재성이 있을 때 그렇죠. 재물 창고죠. 그렇죠. 그 재성이 없으면 그거는 빈 창고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인지. 재성이 없으면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지지가 충을 쳤다. 예. 지지가 충을 쳐서 이 지장간이 이제 밖으로 나왔다. 뭐 이럴 때 위에 투출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그게 차이가 뭐예요? 어유 그 차이죠. 자, 일단은 이 재물을 크기를 보면 가장 재성이 이제 우리 선생님 그 정도는 아시잖아. 재물이 많아갖고 그 사람 명예 재물이 재성이 많다고 해서 재물이 크다 이건 아니다는 건 아시잖아요. 우리 그건 절대 아니다. 그냥 오히려 이제 이 재로 인해서 힘들어질 뿐이죠. 그런데 재물의 창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안 했습니까? 한번 했죠. 그 재물의 창고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김 선생님 재물 창고 아시죠? 아니요, 나 그때 야. 먼저 갔거든. 재물의 창고란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그 재성이 뭔지는 아시잖아. 그죠? 일단 여기 토 있죠. 여기 토 있죠. 각각의 토 있죠. 축. 퍼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간이 뭐죠? 여기는 얼개무가 있죠. 여기는 정을기가 있죠. 여기는 신정무가 있죠. 여기는 개신기가 있죠.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그죠? 만약에 목일간이라면 목 갑과 을이죠. 목일간이라면 갑과 을이다. 재성이 뭡니까? 토잖아, 토. 재성은 토다. 이 네 개의 글자 중에 지장간에 토가 있는 거 다죠. 굉장히 유리하잖아.
목일간자는 지지에 토가 있으면 전부 재물 창고다. 한 개밖에 없으면 그죠? 또 화요. 화는 병정화는 금이죠. 화극금 하니까. 지장간에 금이 어느 거 들어있습니까? 이 하나 들어있죠. 그죠? 여기 지장간 들어있죠. 이 두 개는 없잖아. 그러면 화일간자는 여기거나 요게 축이 지지에 있으면은 일간에 깔고 있으면은 그러면 병술, 정축, 일간자는 재물 창고를 깔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재성을 지장간에 두고 있는 거 창고를 화개로 덮여놨으니까 그죠? 요 안에 재성이 없는 거는 그 재물 창고가 아닙니다. 그냥 토로 깔고 있는 거지. 재물 창고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재물 창고는 화개로 덮어놨으니까 열매는 튀어나오죠. 그런데 재물 창고로 깔고 있는 명을 보면, 일주 명을 보면 그 사람은 아무리 돈 없다 해도 돈 있습니다. 무조건 갖고 있어, 그 사람은. 그러면 갑술 같은 경우에는 예? 창고를 깔고 있는 거네. 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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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일주일 경우하고 월주일 경우 차이는 뭔데? 일주는 내가 가 있는 거고, 네. 그럼 월주는 이제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거, 공공적인 것이고. 어느 게 더 유리한데? 내가 가 있는 게 낫지. 근데 그걸 내가 갖고 오면 돼요. 근데 쌤이 질문을 이제 말씀하면, 그래 내가 가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병술이라 가정하면, 그죠? 이제 이 안에 아까 좀뭐 술을 하면 여기 이제 신정무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 정제잖아. 그죠? 정제잖아요. 그럼 정제는 뭡니까? 현금성 재물이라. 크지는 않지만 현금성 재물. 이것도 병신합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성 큰 돈은 아니지만 여하튼 현금 돈에 대한 애착이 대단합니다. 합 때문에. 자, 그런데 쓰이고 안 쓰이고로 다시 이 합의고 뭐고 다 때려주고 충이 되면은 진이 와서 충이 때리면 지장간에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지장간에 있으면은 있는 거는 없는 거와 같다. 단지 내가 돈 창고를 깔고 있을 뿐이고 내 마음이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심리 때문에 내가 계속 돈을 끌어 모아고 없는 척하고 하기로 딱 덮을 없는 척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충이 딱 때리면은 일단 진에서는 뭐가 옵니까? 진에서는 얼개가 오잖아. 얼개무가 오잖아. 그죠? 오면 얼신충, 정계충 하잖아요. 물은 저기는 관심 없으니까 놔두고 이 충한테 떨어지면 야가 운에 와서 내게 박힌 돌을 때리면 그죠? 요게 위에서 신이나 정이 위에 떴다는 것은 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장간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쓰여지고 있다는 거거든. 이 재물로서 쓰여지고 급제로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래에 있으면 여기 내 것이지만 그죠? 급제가 여기 있고 신금이 여기 있으면 어떨까요 이게? 이 돈은 급제 돈이에요 거의. 그러면 선생님 바퀴가 있으면 당연하지. 내가 끌림이 내가 가깝죠. 그럼 식신이 그 앞에 있으면 내 거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앞에 있으면 이제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흐름이 시간의 흐름이. 그래 이 돈은 급제를 거쳐서 오잖아. 그래 이 큰 돈 자잘한 돈이 급제 거치면 나한테 올 게 있겠습니까? 이란 이치다 말이에요. 그 쓰임이 이러면 쓰여지고. 근데 대운의 산호고 아예 사주 속에 진술이 있다. 사주 속에 진술이 있다. 아예. 예. 사주 속에 진술이 있으면 그건 아예 뭐 항시충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항상 지장간에 있지만 밖으로 내. 자, 그래서 천간에 있는 것들은 쓰여지고 있는 거고 어느 건지든지 간에 요래 쪽이 대립되고 있다는 것은 항상 움직이면 때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자가 동하면 충된다라는 거예요. 동하면 충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토가 움직이면 이 토가 움직이든 이 토가 움직이든 명예 두 개 있으니까 그러면 싸우려고 항상 이렇게 대치한 상태인데 대치한 상태에서 불안하게 이걸 쓰든 뭔가를 뭐 이 진토의 걸 천간에 띄웠다 진토의 걸 쓰고 그다음에 술토 걸 띄워놨으면 술토 걸 쓰고 있었겠는데 둘 다 못 띄웠다